요즘 개발자 취업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공고는 계속 뜨는데 개발자는 포하라 힘들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죠. 공부는 하는데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는 여전히 애매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국비나 독학으로 준비했다가 수십 수백 군데 지원해도 겨우 한두 군데에서만 연락이 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같이 들리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뭘 얼마나 어디까지 잘해야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채용 과정에도 여러 번 직접 참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왜 포화라는 말과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불합격만 계속 쌓이는 패턴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합격이 이어지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점은 무엇이었는지까지 제 시각으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현재의 개발 취업 시장에서는 세 개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공고 하나에 수십 수백 명이 몰리고 이번 달에만 몇십 군데 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는 글이 주변에 넘치니까 이 정도면 완전 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회사 쪽에서 보면 이력서는 많이 들어오는데 한번 같이 일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후보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 스택과 프로젝트는 여러 줄로 적혀 있지만 이분이 우리 서비스의 어떤 부분을 실제로 책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원은 많은데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장 구조가 한 번 더 얹혀지는데요. 개발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은 유튜브, 인강, 부트캠프, 국비 등으로 크게 넓어졌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개발자 자리를 마음껏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급은 많아졌는데 수요는 그만큼 많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 주니어 구간만 엄청나게 사람이 몰린 전형적인 병목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불합격이 계속 쌓이는 쪽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수업 결과물에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프로젝트는 여러 개인데 왜 이 기능을 넣었는지, 내가 직접 결정한 부분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스택은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튜토리얼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HTTP 요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트랜잭션이 언제 커밋 롤백 되는지, 간단한 장애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연결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말이 끊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지개 어려운 시장 특성상 시선이 내 어려움에만 머물게 되는 경우입니다. 계속 불합격하고 지원해도 답이 잘 안 오다 보면 취업이 너무 힘들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 나는 왜 필요한 사람이고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 있는지를 내 언어로 충분히 정리해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주변에서 합격하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프로젝트를 기능 목록이 아니라 서비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에 어떤 불편을 해결하려고 만들었는지, 그래서 어떤 기능은 지우고 어떤 부분에 시간을 더 썼는지 본인이 내린 선택과 기준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두 개 기술에 대해서는 깊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HTTP 요청이 들어와서 백엔드에 컨트롤러, 서비스, DB까지 흘러가는 과정, 트랜잭션이 어디서 묶였는지, 왜 그렇게 묶었는지, 장애가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까지 자기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어디까지는 알고 있는지 경계를 스스로 그을 줄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풀고 싶은 문제를 읽으려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기술 스택이 마음에 든다 해서 멈추지 않고 이 서비스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운영해보고 싶다, 이 트래픽 구간에서는 어떤 문제를 경험해보고 싶다처럼 회사 입장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권하고 싶은 첫 번째는 프로젝트 개수를 늘리는 대신에 대표 프로젝트 하나를 골라서 서비스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그 사람이 겪는 구체적인 불편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고 그 기준으로 기능을 선택해서 우선순위를 정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 과정을 리듬이나 노션에 글로 남겨두면 면접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훨씬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 기술을 다양하게 조금씩 건드리는 것보다 하나를 끝까지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HTTP 요청이 들어와서 DB까지 갔다가 응답이 돌아오는 전체 흐름을 직접 손으로 그려보고 그 위에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예외 처리, 로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리해보세요. 이걸 한 번만 정리해둬도 대부분의 기초 질문에 대한 토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세 번째는 공고를 볼 때 언어 프레임워크만 보지 말고 그 회사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꼭 한 번은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서비스인지, 돈은 어디서 버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수준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지원 동기와 면접 답변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시장이나 출신 배경만으로 아예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대신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 구간이 병목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병목 안에서도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는 선택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표 프로젝트 하나를 내 이야기로 만들고 한두 개의 기술을 깊게 이해하고 회사 문제를 내 언어로 생각해보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같은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인상은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이 구조 안에서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왔으면 하는 질문들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